안녕하세요, 라운드커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상품을 얼마에 판매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익 마진도 좀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곰곰이 계산을 해보시지 않고 그냥 뭐 옆가게는 얼마에 파니까 혹은 우리 주변 상권은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장사가 잘 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든지 몸만 바쁘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가격이 어떠한 비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용들을 제외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또 손님들한테 가성비 좋은 매장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하나는 변동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정비용, 그리고 마지막은 그 비용을 제외한 나의 이익. 그래서 크게 보면 비용 플러스 이익이 제품의 가격이 되는 거고, 비용은 다시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자체도 나누기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다시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변동비용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첫 번째는 제품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혹은 같은 제품이어도 시세에 따라서 내가 재료를 구매해 오는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때로 변동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해서 변동비용으로 잡고 있고, 고정비용은 매달 뭐 올해 내년 크게 비용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 그렇지만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정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은 월세, 그 다음 그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수도세, 가스, 이렇게 매달 일정한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서 이 두 가지 변동비와 고정비를 뺀 나머지가 나의 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각각의 비율은 제가 작은 매장, 큰 매장, 혹은 음식과 관련된 다른 매장들, 우리 카페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비용이 전체 가격의 30% 정도,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전체 가격의 40% 정도,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나의 마진을 30% 정도 잡았을 때 손님들도 값을 지불하고 가실 때 그렇게 비싸다거나 너무 싸다거나 느끼시지 않는 적정한 가성비의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익이 30% 정도는 되어야 무언가를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좀 벌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근데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어떤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에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고정비용이 훨씬 비싸고, 그 다음에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판매액이 높아지면서 또 그렇게 또이또이 맞춰가는 형태가 될 테고, 반대로 유동인구가 전혀 없어서 내가 상권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료비나 혹은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변동비용이 좀 늘어갈 테고, 그 다음에 찾아와야 되는 자리니까 임대료 등이 낮을 테니까 고정비용은 좀 줄어들 테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대 이익률은 좀 낮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10명 오는 자리에서 50명을 만들어내고 100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져가시는 이익액은 더 커지게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궁금증이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카페에서 많이 파는 상품들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두커피의 원재료는 우리가 흔히 1kg로 제품을 납품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한 잔에 몇 g이 사용이 되느냐는 보통 뭐 세팅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6에서 18g 정도 소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와중에 흘리거나 흩날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0g 정도를 평균치로 잡으시면 계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1kg의 봉투를 뜯었을 때 50잔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키로에 3만원짜리 정도 원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만원을 50으로 나누면 한 잔당 원두의 가격은 600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종이컵과 뚜껑과 컵 홀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컵이나 뚜껑이나 홀더 같은 것들은 1000개 단위로 한 박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가격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단위로 끊어보면 종이컵 한 박스에 4만원, 종이컵 뚜껑 한 박스에 25,000원, 종이컵 홀더 한 박스에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그러면 각개의 가격으로 다시 나눠보면 종이컵이 개당 40원, 뚜껑이 개당 25원, 홀더가 개당 2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원두 한 잔당 600원, 종이컵 40원, 뚜껑 25원, 그 다음에 홀더 20원. 이렇게 했을 때의 가격을 다 더해보면 685원이 나와요. 판매 가격이 책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재료비 곱하기 3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재료비 685원에 곱하기 3을 해보면 2055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시려면 최소 이 정도 키로당 3만원짜리 원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2055원 이상으로 커피를 판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